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 2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현재 분위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유럽에 이어서 중국이 그 다음으로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미국이 좀 좋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강하기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나스닥 특히 기술주가 가장 약하죠, 그죠? 이런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일단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이 하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재료도 없는데 뭐 자꾸 증시가 올라가냐, 아씨 억울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아무 일 없으면 원래 증시는 짜불짜불 올라갑니다. 그 작년에가 좀 독특한 케이스였죠. 작년엔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계속 하락하던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거고, 원래는 아무 일 없으면은 웬만하면 올라간다. 왜냐? 투자자들, 사람들은 이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그죠?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식은 좋을 거야, 좋을 거야 하면서 특별한 일 없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 올라가고, 아무 일 없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게 추세가 되고, 자연스럽게 추세가 되니까 더욱더 상승세가 붙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보통요. 하여튼 근데 이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거.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되기 전에 좀 세계 증시가 좀 격하게 달려온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게 미국 증시는 어떤 오늘 밤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선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유럽도 그렇고 오늘 뭐 세계 증시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 모습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에 미국 CPI가 7.7 나오면서 나스닥이 7% 오르던 그때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결과가 그때처럼 또 진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지금까지 흐름은 좀 비슷하다. 어떤 기대감으로 미리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상당히 좀 유사해 보입니다. 결과도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일단 지표 발표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신나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죠?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그죠? CPI.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가나 인플레, 뭐 긴축이란 재료가 요게 이 어느 정도 좀 단물이 빠지긴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써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재료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겠고 웬만하면 뭐 예상치 부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JP모건에서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부합하면은 증시는 한 1.5에서 2% 정도 S&P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이고 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오늘 밤에도 뭐 계속해서 잘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굿이스 굿이냐, 굿이스 배드냐, 뭐 그런 관점으로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예상치 부합하면은 아마 오를 거예요, 증시는요. 뭐 그럴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그래서 일단 이 지표가 중요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이 재료가 발표되기 전에 좀 세계 증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 개념도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게, 네 말은 지금 선반영이 됐으니까 오늘 밤에 저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 오늘 밤에 하락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선반영이 되긴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증시는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런 슈팅이 강하고 투기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또 한 번 더 급등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상외로 물가 지표가 박살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서 뭐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건 지표 보고 하여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죠? 예상치 부합하면 시장에 가장 좋을 거예요. 어, 물가 지표가 너무 낮게 나와도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야기 할 수 있고요. 물가 지표가 너무 높아도 당연히 야 이거 그러면 또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6.1 나왔다, 6.0 나왔다, 뭐 아니면 5%대가 나왔다,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은 근데 일단 지금은 일단 호재로 그걸 받아들일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물가 지표가 딱히 서프라이즈하게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지만 않으면 아마 시장은 상승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모습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하여튼 이 CPI를 재료로 해서 어떻게든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받아요. 예. 오늘 밤에 이걸 재료로 해서 급등시켜야지 혹은 급락시켜야지 뭐 이런 뭔가 변동성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변동성을 폭발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에 계속해서 뭐 제가 요즘에 영상에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엔 드디어 이제 뭔가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이걸 가지고 야, 이걸로 오늘 한탕 해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변동성이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다. 변동성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그게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성은 모릅니다. 예, 그런 점은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변동성을 좀 터트리고 싶어 한다 시장이요.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뭐 그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참고로 중국에서 오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중국 물가지표 요건데요. CPI, PPI 요거 세 가지 보시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가 이제 없습니다. 예. 그 인플레가 아예 없어요. 뭐 이 보시면 뭐 0, 1.8, 뭐 마이너스 0.7 이런 거 보이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물론 이게 지금은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인플레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아니면은 뭐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물가 상승률 2%가 좋다. 2%가 가장 이상적인 거다 하면서 2% 그러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뭐든지. 근데 이제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아직까진 적당의 범위에 와 있긴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어렵긴 한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있죠. 그죠? 미국이 작년에 열심히 수도꼭지 쪼일 때 한 번도 수도꼭지를 제대로 쪼여본 적이 없죠. 예,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 지표를 보면은 중국이 좀 경제가 어렵긴 한가 보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먼 미래에서 이제 지금 오늘의 이 지표를 봤을 때 저게 경기 침체가 날라고 저랬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여튼 뭐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게 호재다. 일단은 중국 물가는 안정돼 있다. 지금 이 인플레 우려, 긴축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지표가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았고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그래서 장중엔 그런 재료 정도가 있었고 뭐 중국은 상승 마감을 했고 뭐 한국도 상승 마감을 했고 뭐 일본도 상승 마감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다 아주 좋습니다. 그죠? 뭐 그림들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중국 상해종합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밤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 누적된 거죠. 몇 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되고 있고 이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락. 미국이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에 따라서 미국이 위로 가면은 얘도 이제 좀 갭상승 출발하면서 또 신나게 또 급등할 수도 있겠고 미국이 아래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4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스무스하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멈춰 있습니다. 방향성 모색 중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가다 멈춰 있어요. 다들 좀 가다가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이긴 한데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어서 막 시원하게 지 혼자 가진 못하고요. 눈치 보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보면 되겠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중요한 저항까지 딱 올라와서 여기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들 물가 지표를 기다리는 척 하고 있어요. 다들 보면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싶어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그 뭔가 총소리 딱 나면은 달려나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독일인데 여기 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급등했고 조정 거의 기간 조정 수준으로 가볍게 조정했고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 다만 슈팅 냄새는 좀 있다. 뭐 이런 점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오늘 밤에도 물가지표 어떻게 됐다고 또 급등하면은 아마 굉장히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이 좀 세지긴 할 텐데 싶은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 강한 모습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좀 먼저 올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인데, 야, 니네 왜 발표하는 날에 안 오르고 발표하기 전에 올랐냐?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이날이 이제 CPI 7.7 나왔던 날인데, 그러니까 지표 발표하는 날 이날인데 왜 먼저 올랐냐? 먼저 오르니까 어떻게 됐다? 오르고 나서 한동안 피로해갖고 벨벨벨벨벨 하다가 고통을 한번 받긴 받았다라는 거. 다행히 꺾이진 않았는데 약간 이때하고 좀 이제 비슷한 기분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렇게 될지 어쩔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월요일 날 오버슈팅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다 같이 쉬어갔다. 다 한국 증시도 딱 같은 그죠? 한국 증시도 지금 딱 그거예요. 뭔가 이제 내일 오늘 밤 발표되는 그 재료를 갖고 변동성을 확대시켜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급락이든 급등이든 어느 쪽이든 다 할 수 있게 그런 모양 만들어 놓고 적당히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저항 누적시켰고 하이닉스도 뭐 저항이 누적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이거 그죠? 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거 그냥 돌파해서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급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마감에다 대고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뭐 이런 모습은 저항을 누적시킨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항 누적된 기보다는 차분차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설명과 같습니다. 단기 오버슈팅으로 굉장히 피곤하긴 피곤한데 그렇다고 매도세는 안 보이고 위쪽으로 계속 밀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브레이크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312 어디 일단 돌파를 했고 그래서 다시 그 자리까지 왔네요. 다시 뭐 325, 뭐 312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다시 일단 들어왔네요. 그죠? 매물대 안으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잘해야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CPI 때와 비슷한 그런 느낌 한국 증시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죠. CPI 발표돼 갖고 신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죠? 얘네들도 왜 먼저 오르냐고요. CPI 발표되기 전에 먼저 오르더니만 CPI 발표가 꼭지였고 박스권 만들다가 겁나게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또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그 선물 325가 지난번에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었죠. 이번에 뭐 그런 고점대를 잘 돌파할 수 이번에 그 고점대를 잘 돌파한 척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 보이지 않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면은 또 그리고 변동성 지수 오늘 상승하고 있죠. 오늘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다. 이 급등이든 급락이든 뭐든 일단은 급하게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쯤 해놨으면 솔직히 변동성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시장이 급등이든 급락이든 뭔가 급하게 움직이고 싶어갖고 지금 안달이 났다라고 아까 전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보시면 좀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변동성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내일 만약에 증시가 급등한다 그렇게 해도 변동성 지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급락한다 해도 변동성 지수 올라갈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일단 변동성 지수는 이 정도 하방경 지수만 만들었으면 일단은 올라가겠다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내일 만약 시장이 급등해가지고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은 그럼 이제 하방 이제 끝장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걱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별로 어쨌든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그다지 일단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서 같이 지수가 올랐는데 그 뒤에 좋았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일단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어쨌든 조만간 이제 무거운 저항까지 오고 하락 추세니까 한국 증시가 이 아래쪽으로 보면 되는데 아래쪽으로 꺾일 것 같은데 라는 거 일단 저의 생각이고 일단 꺾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꺾이냐 지난번 CPI처럼 막 엄청난 오버슈팅 한번 여기서 더 보고 꺾일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그냥 훅 꺾일 거냐 뭐 제 생각엔 이 정도 어떤 패턴으로 나올 거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장 내일 결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보면 명확하게 뭐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일단 CPI 발표 전에 드릴 만한 이야기는 일단 다 드린 것 같고, 급등 급락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뭐 옵션의 관점에서도 그래요. 많이 죽은 풋옵션들은 어떤 그 뭐예요, 단기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 차원에서 시장이 급락하면서 풋옵션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자연스럽게 장대 양봉 하나 더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런 그림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거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3거래일 동안 옆으로 쭈루시 세워놨죠. 위쪽이든 아래쪽으로든 나 한번 터트려 보겠어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여기다 대고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뭐 아무튼 시장은 뭐 급등이든 급락이든 뭐든지 일단 급하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지표 발표되고 나서 막 급하게 움직일 건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뭐 장대 양봉이 나왔다, 막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고 고점 잡으려 그러지 마시라는 거. 또 그리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 지수 상승 바라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반영, 또 그리고 오버슈팅,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뭐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들고 계신 주식 팔으라, 지수 올라가는 거 뭐 추종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상승해서 뭐 기분 좋다 하더라, 아무리 그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찜찜해 하셔야 되는, 상승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찜찜한 그런 자리임에 분명하니까, 기쁘다고 너무 룰루랄라 하시면은 또 나중에 뒤통수 크게 맞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잘 올라가고 있어서 딱히 할 말 없고요. 네. 그래서 뭐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그죠? 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오를 겁니다. 그죠?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떨어질 거고요. 그런 이야기 드렸고, 일단 뭐 미국 증시도 지금 더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죠? 예, 변동성 충분히 폭발시킬 수 있다. 급등도 할 수 있고 급락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지표 발표 전에 이미 좀 시장이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등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라. 대응할 자신 없으면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뭐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도 뭐 똑같습니다. 그죠? 지표 발표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변동성 지수, 뭐 아니면 달러 인덱스, 뭐 금리, 이런 것들 평상시처럼 똑같이 좀 잘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했던 이야기니까 그런 건 그냥 짧게 스킵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